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번 찍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뭐 마이크를 안 끼고 찍고 마이크를 안 켜고 찍고 아주 다양한 실수를 해가지고 좀 뭐랄까 삔또가 상해서 못 찍다가 오랜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촬영을 합니다. 이 책은 하울은 아니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지금 2024년인데 저는 아직도 2023년에 시작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책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11월쯤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이 책들은 제가 12월이 끝나갈 무렵에 구매를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제가 1월에 읽으려고 다 구매를 한 책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2023년 12월에 읽기 시작한 책을 아직도 읽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왜 가지고 왔냐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 어디서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이 책은 월든이라는 책이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에요. 책의 저자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이 살던 고향은 시골인데 시골에서 이제 살면서 맞닥뜨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이 띠지를 보고 띠지 내용이 좋아서 구매를 했던 건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쭉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시골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시골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익숙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시다 보니까 약간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게 도시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도시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대도시가 된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부터 도시로 할 거임 이러면서 신도시로 만들어버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되게 도시 생활을 처음 해보는 게 마침 이 도시여가지고 되게 적응을 잘 못했고 왜냐면 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적응도 못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야 익숙해지고 있는데 항상 남편한테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살고 난 이제 시골로 다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제 남편은 도시가 또 잘 맞는 편이어서 남편은 애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 반경을 생각해보면 도시가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목. 사실 시골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개발이 조금은 된 시골에서 살아서 역은 아주 멀었지만 버스도 자주 왔고 뭐 롯데리아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맘스터치가 남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디야도 있고 막 이제는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논이었고 논에 물 채워가지고 겨울에 스케이트 타고 이런 곳이었어요. 정말. 아주 크게 달라진 발전한 부분은 없는 동네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막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버스도 막 한 시간에 한 대 다니고 이런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았던 곳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시골에 대한 그런 뭐 도시로서의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시골 생활만큼 그렇게 막 여유롭고 리틀 포레스트 같지 않고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가 참 불편한 그런 양장본에다가 되게 가죽 처리를 한 거에다가 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이걸 페이퍼백이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촤르륵 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 이건 좀 마음을 먹고 펼쳐야 돼서 안 읽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거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저는 저희 동네 무인 서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그 대형 서점에 가보니까 이게 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인가 보다 했어요. 하긴 유명한 책이 아니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 책의 장점은 약간 여기 사이로 보면 거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고 약간 제가 잘 모르고 산 책이라서 설명을 대충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책을 살 때 뭘 알고 사지 않아요.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약간 저렇게 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 책은 이슬아 작가님의 장편 소설, 첫 소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처음에 출판됐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지나 뭐 제목이나 이야기는 들었는데 딱히 읽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슬아 작가님의 에세이는 저는 꽤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고 재밌게 읽었고, 근데 소설이고 제목이 가녀장의 시대잖아요. 이 책을 사고 나서 이 제목을 짓게 된 그런 에피소드를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우리가 가부장의 시대, 뭐 가부장 이런 말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가녀장의 시대라는 말이 되게 낯설면서 또 되게 있음직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보통은 아빠거나 엄마거나 이렇게 가장이 따로 나뉘잖아요, 어른들로. 근데 본인이 이제 출판사도 차리고 책도 내고 하면서 어느덧 집안의 가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님께서 이제 청소를 해주시거나 밥을 해주시거나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따로 월급으로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됐네? 또 어떤 에피소드를 말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청소기를 미신대요. 그래서 청소기를 미는데 본인의 발 쪽에 아빠가 이제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을 때 담배를 피면서 발을 슬쩍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옛날에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가부장은 아니고 아비부는 아니니까 그럼 나는 계집녀니까 가녀장? 이러면서 이 책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몰랐을 때는, 모르고도 샀지만 그 에피소드를 몰랐을 때는 조금 제가 재미있게 읽을 수는 없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등장인물의 이름이 전부 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라고는 써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에세이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보통은 소설가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담긴 하잖아요.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쓰는데 안 담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예 자기 이름까지 걸고 이렇게 쓸 정도면 사실상 또 다른 에세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까 더 빨리 읽고 싶어진 거예요. 작가의 말을 좀 읽어드리자면, 돌봄과 살림을 공짜로 제공하던 엄마들의 시대를 지나 사랑과 폭력을 구분짓지 못하던 아빠들의 시대를 지나 권위를 쥐어본 적 없는 딸들의 시대를 지나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비부의 자리에 계집녀를 적자 흥미로운 질서들이 생겨났습니다. 빰빰빰.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리안 모리아티의 허즈번드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딱 봐도 굉장히 시크릿해 보이죠? 이 책은 제가 유튜브인지 틱톡에서인지 어디선가 봤어요, 이 책을. 그러면서 남편의 비밀? 구미가 당기는구만. 이러면서 기억을 해두고 넘겼어요. 그때는 제가 봤던 게 영어 원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런 책 있구나, 나중에 읽어봐야지 하고 넘겼는데, 제가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 책이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남편의 비밀 그거잖아? 이러면서 딱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용을 모르고 들어봤는데 제가 뒤에를 보고 정말 궁금한데? 싶었던 게, 어느 날 평화로웠던 당신의 삶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면? 물음표. 일주일간 벌어지는 인생 최대의 위기, 그 숨겨진 비밀. 새 아이의 엄마이자 완벽한 남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 세실리아는 우연히 다락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한다.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다. 편지 봉투에는 반드시 내가 죽은 뒤에 열어볼 것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세실리아는 몇 번을 망설이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남편이 폐소공포증을 무릅쓰고 편지를 찾으러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결국 편지를 뜯는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추고 만다. 마치 열지 말아야 할 금단의 상자를 열고 만 판도라처럼. 정말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썼어. 반드시 내가 죽은 뒤에 열어볼 것. 이렇게 써놓고 다락방에 올려놨어. 근데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거기다 갖다 놨어. 근데 내가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 그럼 안 읽고 백이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겁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읽으라니까. 근데 안 읽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들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거 내가 다락방에 올라갔다 발견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혹시 말해줄 수 있어? 말을 못 해주네. 그러면 사실 허락을 구한 게 아니야. 그냥 말해. 이렇게 협박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아마존 최고의 책, 영화화하기에 최적화된 책이다. 비난과 죄의식, 용서와 응징, 사랑과 배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오, 인생 그 자체겠구만. 은밀하고 강렬하대요. 대체 불가능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대요. 정말입니까? 또 좋았던 게, 이건 사실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 이름이 모리아티가 들어가요. 셜록 홈즈에 나오는 모리아티. 저는 그 셜록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모리아티라는 캐릭터도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상관없는 얘기죠. 그치만 그래서 이 책도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저번에 영상에, 하울 영상에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다고 했는데 전혀 가볍지 못하게 막 푹 빠져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책은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되게 많이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기저기서.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오! 내부 표지 진짜 예뻐. 겉에 표지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이 폰트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예뻤는데 딱 여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 근데 이거 봐봐요. 너무 예쁘죠? 이거랑 이게 좀 섞이면 예쁠 텐데 아쉽다. 아무튼 뭐 디자인은 제가 사실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책은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로맨스 영화를 정말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제가 2023년 말쯤부터 갑자기 로맨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지? 근데 제가 원래 못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찾아서 보지 않고 누가 강제로 보게 하거나 이거 무조건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앉아. 이래서 보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가 드라마 같은 걸 봤는데 한 5분 보려고 말다가 말았는데 한 30분 보고 있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면 제가 자의로 로맨스를 본 적은 진짜 20대 때 초반 아니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무려 로맨스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샀냐면 여기 뒤에 이제 추천사가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읽고는 난 안 살 수가 없었어.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에서 추천사를 썼어요.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북리스트라는 곳의 추천사는 결혼해보니 어떻던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가가 20여 년 만에 소설로 돌아왔다. 재밌고 감동적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안 읽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정말 여기 너무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생활이 된 사랑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뭐 부부끼리 그러면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사실 한국의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런 말을 계속 함으로써 진짜로 그게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고 진짜로 그게 싶은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내가 우리 오빠한테 엄마 아들이라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지. 근데 남편이랑은 어느 정도 그 부부로서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이 된 사랑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말인데 그 결혼 생활도 회사 생활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잘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막 이런 말이 저희는 특히 이제 아기가 있고 그러면 정말 아기가 한 3돌쯤까지는 정말 아기만 보다가 하루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기가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막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 또 이제 부부가 얘기를 하다가 끊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이렇게 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아기를 재우면서 나도 같이 잠들어 버리고 또 시간이 조금 생기면 또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아기가 없는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 세포가 온전히 연애에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만났을 때는 연애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 결혼은 진짜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뭐 주말 부부 이런 건 또 말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동생이랑 생활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책도 잘 쓰셨겠지만,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뒤에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라비는 사랑을 유발했던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효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에 처음 빠져들게 한 감정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랑이 열정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알랭드 보통이 풀지 못할 지적, 감정적 문제란 없다. 낭만 이후 일상의 사랑을 지키는 용기와 행복에 대하여. 낭만적인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우리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낭만적인 연애를 막 80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후의 일상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 이거 약간 우리 시절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엄마 아빠들이 읽어야 하는 책 아닌지. 그거는 근데 제가 읽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정세랑 작가님의 장편소설입니다.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한국 동양의 전통적인 문양을 진짜 좋아해요. 그림이랑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이거에 끌려서 샀습니다. 저 사실 이게 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발이네요.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뒤에를 좀 읽어드리자면, 천년왕국 통일신라의 휘황찬란한 수도 금성,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황금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대수사고. 미스터리였어. 죽은 오빠를 대신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긴 설자은은 신라의 수도 금성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자꾸 기이하고 음선한 사건들에 휘말리고, 자은은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두뇌와 비상한 추리력으로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만국 백제 출신 식객 목인군과 함께 수수께끼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다 왕의 눈에까지 띄어버리는데 과연 앞으로의 운명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권은 세트예요. 이거는 이제 스티븐 킹의 페어리 테일 1권과 2권입니다. 이렇게 두 권을 구매했는데 두 권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같이 구매를 했고, 제가 스티븐 킹 작가님의 소설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릴러 작가로. 그래서 더 안 읽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스릴러 같은 책은 정말 못 읽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 일단 저는 커버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해리포터가 생각나는 디자인.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페어리테일. 이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티븐 킹이 처음 쓰는, 그러나 스티븐 킹만이 쓸 수 있는 동화. 내게는 이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동화 속 세계로 이어지는 우물이 있다. 그리고 17살 소년 찰리 리드는 그 우물에 뛰어든다. 죽음을 앞둔 늙은 개 레이더에게 두 번째 삶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소년을 기다리는 것은 회색으로 변하며 죽어가는 세계. 이제 찰리는 금발 벽 안의 왕자님이 되어야 한다. 저는 판타지, 스릴러 이런 소설은 뒤에를 읽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도 또 덧붙여서 읽자면, 스티븐 킹은 과감하면서도 매혹적이고 심지어 낭만적이기까지 한 동화를 써냈다. 그러나 킹은 침대맡에서 독자들을 재우지 않는다. 눈을 벌겋게 뜬 채로 밤을 새워 이야기를 읽게 만들 뿐. 호달달. 여기에 유니버설 픽처스 영화화 예정이래요. 폴 그린그레스 감독,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이와 공포가 한 쌍을 이루는 마법이 가득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도시를 향한 여행. 제가 진짜 해리포터, 트와일라이트, 또 그 호빗 이런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진짜 제 인생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진짜 책으로 읽어볼 생각을 안 했지? 요즘에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책도 구매를 해봤고,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다 읽어서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하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빠른 시일 내로 책과 또 기록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책을 재밌게 읽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아이고 새해 인사를 안 드렸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